이거 딜레이가 굉장히 오래되네요. 생각보다 거의 3, 40초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댓글 보면서 다들 확인할 테니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덕이 안녕. 자, 프랑스 혁명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배우신 데가 교과서를 제가 잠깐 보니까는 산업혁명의 전개와 자본주의의 확립 첫 번째, 두 번째 프랑스 혁명과 국민국가의 형성, 세 번째 미국 라틴 아메리카와 독립과 발전, 그리고 네 번째 제국주의와 등장과 충돌, 이렇게 네 파트가 지금 돼 있는 건데, 시험 범위는 지금 프랑스 혁명부터 제국주의까지로 알고 있어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산업혁명은 하여튼 이 전에 따진다고 하면 르네상스부터 시작합니다.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전에 아마 그 뭐냐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운동, 그리고 시민, 하여튼 그런 운동들이 이제 이성주의라고 해서 그런 것들부터 아마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거 다 지나고 나서 18세기부터 17세기, 18세기부터 아마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은요, 누가 뭐래도 의회 정치가 가장 먼저 시작된 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밴덤이란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고 해서 이제 경제학적인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튼 산업혁명의 시작이 됐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었던 기초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전혀 알아듣기가 힘드니까 우선은 시험 범위 프랑스 혁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민주주의의 모든 것들을 시민혁명의 가장 기초를 말한 건데, 1789년인데 1789로 그냥 789로 외우시는 게 편해요. 1789. 이렇게 원초적인 것까지 시험을 낼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민중들의 그 왕권을 탈취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의 정치적인 영향이 엄청 끼쳤습니다. 아레나 육 찍고 왔어. 아무튼 이제 프랑스 혁명, 그리고 국가의 형성, 국민국가의 형성,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과 발전. 아마 여기서 친구들이 그거 배웠을 텐데, 자유주의와 그리고 민족주의라고 해서 막 그렇게 운동하는 거 그랬을 거고, 네 번째로 제국주의의 등장,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아무튼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프랑스 혁명은 어떻게부터 시작했냐면요, 시민혁명으로부터 시작된 건데요. 배경은 언제나 사람들이 불만이 많으면은, 지금도 광화문에서 시위하는 것처럼 구제도에 모순이 생기면은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힘들면은 그런 일들이 시작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던 거지. 근데 우선은 프랑스는 우선은 이게 삼부제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아마 봤을 거예요.
이거 아마 보셨을 건데 딱 프랑스는 세 가지 직분으로 세 가지 신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잘 보세요. 1직분과 2신분이 이제 1신분 먼저 왕이 있으니까는 1신분이 성직자, 2신분이 귀족, 3신분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평민들, 시민, 농민, 노동자들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잘 보세요. 전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이 직분들이 성직자니까 목회자들, 뭐 신부님, 뭐 그런들 분들, 카톨릭 그리고 귀족들 얘네들이 전국에 있는 토지를 40%를 소유를 했어요. 40%를. 그리고 전 인구의 98%가 나머지 그 경작시를 한 60%를 가지고 있었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지금 국가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혹시 루이 14세라고 혹시 알라나 모르겠는데 걔가 하여튼 화장하고 뭐하고 막 뻘짓하는 바람에 뭐 자기는 태양 왕이라느니 뭐 또 국가에 막 하여튼 발레도 하고 막 별의별 짓 다 했어요. 그거 해갖고 돈을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서 얘네들이 뭘 하냐면은 또 뭐가 문제였냐면은 자연재해 막 흉작이 있어갖고 농사가 다 망했어요.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또 뻘짓을 뭐 했냐면 미국이 독립혁명 하는데 거기다 또 지원을 했어. 그래서 돈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재정이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3부 회의를 소집합니다. 3부 회의라고 혹시 교과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3부 회의라고 해가지고 3부가 뭐냐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1부가 그러니까는 신분이 성직자 계열. 그리고 두 번째 거기가 부가 귀족들. 그리고 세 번째 부가 바로 신분이 이제 평민들 말하는 시민, 노동자, 농민들인데 아무튼 여기서부터 3부 회의라고 해서 소집을 해서 우리가 세금을 좀 더 걷어보자라고 해가지고 우선은 그 세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세 명이란다. 세 직분 신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 잘 들으세요. 제1신분 성직자들이 몇 명이냐면 300명. 그리고 귀족 애들이 300명. 그리고 나머지 3신분 애들이 600명. 이렇게 300, 300, 600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150년 만에 벌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고, 이게 루이 16세가 아무튼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숫자가 그러니까 1신분, 2신분, 3신분 하면 300, 300, 600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투표를 하면은 절반 절반이니까는 좀 그래도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숫자대로 머릿수별로 그게 표결 방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에서 그러니까 일부 300명 중에서 우리는 뭐 하겠다 하면은 한 표, 또 2부에서 한 표, 3신분에서 한 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머릿수로 표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야, 우리가 장난 아니야. 우리가 600명이야 되는데 너희들이 땅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적당히 해먹어야지 하면서 애들이 우리 친구들 말로
빡이 친 거야, 빡이 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어떻게 했냐면 하도 열이 받으니까는 따로 가서 우리 이거 투표할 수 없다. 투표할 수 없다. 우리 다시 이거 못 해먹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으로 치면은 걸기 대회라든지 이제 데모를 한 거예요. 그게 뭘 했냐 하면은 테니스 코트 조약이라고 혹시 하셨을려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치는 테니스 그거예요. 사람들이 열받아서 테니스 코트로 가가지고요. 테니스 코트로 가가지고 서약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면서. 그리고 국민의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정치 집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걸 하니까는 괜히 이 자식들이 아유 그 나라에서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도인데 이게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러니까는 건드리니까는 열받게 하니까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합니다.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는데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가지고 아주 그냥 군인들이고 뭐 다 쑥대밭을 만들겠죠. 이게 전초 현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운동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코미디인데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우선 국민의회가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은 이게 인간과 시민이라는 이 조약입니다. 다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테니스 코트에서 국민회의에서 봉건제 폐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귀족들과 그거에서 못 살겠다. 그리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이거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장한 게 우리 지금 프랑스 국기 이거 이게 뭘 상징하시는지는 아시죠? 이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요. 이게 르벡띠 그리고 엥겔레띠 프레벤띠라고 해가지고 이게 자유 그리고 평등 그러니까 우애 박애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르벡띠 리버티 이거는 영어 그러니까 이퀄리티라고 그런 거 이퀄 그러니까 평등 우애라고 해서 이거는 따로 이제 영어 단어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파란색이 자유 그리고 하얀색이 평등 그리고 빨간색이 우애라고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아무튼간 그래가지고 여기서 민중 폭발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새 헌법이 만들어져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새 헌법이 뭐냐면은 제한 선거긴 한데 우리가 투표를 하겠다. 납세자만 선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때가 여성들은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입법 회의를 하는데 자 여기 지도를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자 헌법 제정을 저기 했다고 써 있잖아요. 입법 왕립 제정 1791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거를 가만히 냅두겠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것들 봐라 프랑스 나라 망하면 우리도 이제 망할 거 아니야 하면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군대를 짜가지고 프랑스 왕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민들의 그 전쟁이랑 붙어갖고 걔네들이 져요.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은 야 이게 좀 무서운 건데 결국에는 루이 16세를 죽여버려요. 왕을 처음으로 죽여버린 나라야. 프랑스가 보통 나라가 아니요. 단두대 하는데 이때 길로틴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때 막 그냥 목 잘라버렸어요. 아무튼간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프랑스 시민혁명에 있어서도 파가 두 파로 갈렸습니다. 자코뱅이랑 지롱드파가 있었는데
지롱드는 온건주의파였고, 그리고 자코뱅은 급진주의파였어요. 이거 배웠을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지금 거의 수능 수준이랑 그 고등학교 아니면 또 대학교 초반에 하는 수준이라서. 지롱드는 왕처형은 거부했어요. 그래도 우리 좀 온건하게 하자. 우리 시민혁명을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 근데 자코뱅은 되게 세게 나갔는데, 아무튼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를 이기고 나서 다시금 말씀드렸다시피 루이 16세를 처형합니다. 근데 자코뱅파가 이게 득세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완전 그냥 좀만 말 안 들으면 다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좀 그래도 혁신적으로 하긴 했는데 다 죽여버렸어. 길로틴으로 죽여버린 게 몇천 명이래요. 몇천 명. 수천 명이 됐다고 그래서 공포정치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공포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급진파 애들이. 여기서 만든 게 혁명재판소랑 공안위원회 같은 거라 해서 이제 재판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토지 분배라든지 징병제, 그리고 의무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뭐 최고 가격제 뭐 이런 거는 경제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아무튼 이게 너무 심하니까는 이게 또 웃긴 게, 나 우리 못 살겠다. 이렇게 센 나라에서는 이제 너무 시민혁명이라고 하지만은 차라리 옛날에 더 나았던 것 같다 하면서 총체정부를 만드는데, 테르미도르 반도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급진주의적으로 했던 그 사람 이름이, 잠깐만요, 보여줄게요. 자코뱅파 있잖아요. 자코뱅. 여기에서 급진적으로 했던 애가 로베스 피에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거기 대빵이었어요. 근데 여기 1794년도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테르미도르 반동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사람도 결국에는 처형되고 총재 정부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래저래 생기면서 결국에는 우리들이 잘 아는 사람, 나폴레옹이 군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아버립니다. 근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폴레옹이 잘 했으면 괜찮은데, 얘가 또 정권을 잡으니까는 이게 코미디가 온 게요. 자기가 황제가 돼버려. 자기가 스스로 황제가 돼버려요. 이때 이제 음악사적인 이야기인데, 이때 베토벤이 빡이 쳐가지고 베토벤 콘체르토 3번이 원래 영웅이라는 그 나폴레옹을 생각해갖고 만든 곡인데 악보를 찢어버리죠. 자기 스스로 다시금 제정국가를 만들어버리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는 잘 보세요. 시민혁명을 해가지고 왕을 없애고 다시금 우리가 다같이 자유, 평등, 박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박애라고 배워가지고 우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민운동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헌법 조항도 만들었는데, 또 루이 16세도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고 했는데 결국에는 누가 오느냐? 다시금 백투더 퓨처란다. 백투더 과거로 돼서 다시 황제부터 다시 시작되는, 이게 몇 번을 반복해요. 이게 프랑스예요. 완전 코미디예요. 그리고 얘가 그냥 좀 그대로 살았으면 괜찮은데, 나폴레옹도 군인이잖아요. 군인이면 또 이제 또 정복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를
전쟁을 해서 이겨서 뺏으려고 하는, 또 그렇게 해야지 또 이득이 되니까. 언제나 세계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의 제패인데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네가 아무튼간 이 러시아까지 다 먹었어요. 얘네가 동맹국이랑 뭐 그런 거 해서. 근데 얘네가 러시아 원장에서 졌지. 체감온도 마이너스 40도에서 마이너스 50도. 그리고 영국이랑도 전쟁을 했는데 이게 그 유명한 트라팔가 전쟁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또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나폴레옹은 이래저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다른 정부가 또 일어나가지고 결국엔 물러서게 되는 그런 말로를 가져야게 됐죠. 이게 여기까지가 딱 프랑스 혁명의 전체적인 지도를 그려드린 거예요. 좀 이해되나요? 아, 이게 지금 너무 이게 딜레이가 심해가지고 지금 제가 보는데 한 3, 40초 좀 딜레이 돼요. 지금 방송 언제까지 할까 하는데 지금 빨리 하려고 지금 최대한 쉽게 하려고 지금 좀 천천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정도한. 그리고 정기원, 너희 둘 때문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자, 그 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빈체제라고 해가지고 오스트리아 재상이 미네니히라고 해가지고 뭐 프랑스, 라틴 아메리카 이제 그것에 의해서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도 시작됐고, 나폴레옹 유럽 제패 실패에 있어서, 근데 이게 프랑스 혁명에 있어서 굉장히 많았던 게 이게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민족주의라고 해가지고 독일에서는 브르센이라고 해서 샤프트 운동,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아마 중학교 수준은 아니에요. 이태리는 까르보나라당이라고 해서 청년 이태리당, 러시아 그 데카보리스의 난이라고 해서 또 여기서 또 계속 자유를 위한 뭐 그런 것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오스만 투르크,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시민혁명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어디까지 들었냐면 라틴 아메리카, 미국까지도 영향을 끼쳐갖고, 미국이 아니라 그 남미, 거기는 한창 걔네들이 다른 데서 점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소식을 들어서 라틴 아메리카의, 그러니까 먼 시절이 지나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을 이끌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프랑스 시민혁명이에요. 아마 그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주로 여기는 에스파냐랑 포르투갈, 지금 말하면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이 남미를 많이 점령했거든요. 근데 그런 시민 운동의 그 소식을 듣고 거기서부터 계기로 하여서 남미에서도 민족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각국에서 터지게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주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배웠겠지만 영국이랑 프랑스에서 나오게 되고요. 민족주의는 우리 민족끼리 하자 해가지고 그게 독일이랑 이탈리아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무튼 이게 프랑스부터 시작된 이 혁명의 운동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그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을 할 때 여기서 제임스 멀로라고 해서 그때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빨리 할게요. 제임스 멀로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미국이 그렇게 세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거의 최강자는 글쎄요, 그때 당시에는 프랑스랑 영국이랑 독일이랑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땐 미국은 쩔이었죠. 미국은 힘도 못 썼어요. 근데 미국이 독립운동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그 라틴 아메리카 그 독립을 할 때 찬성을 합니다. 뭘로 선언을 하는데, 야, 니들 유럽, 니들끼리만 놀아라. 우리는 미국은 그 아메리카는 아메리카끼리 놀겠다 하면서 미국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 애들은 이제 좀 빠져라.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렇게 사진을 보면 웃기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제가 아마 독일일 거고 오른쪽이 아마 영국인데, 그리고 맨 왼쪽은 멀로라고 해서 미국 애들인데요. 미국 애들은 힘이 없죠. 멀로 선언이라서 멀로 독트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아무튼간 무시를 내버리죠. 근데 아무튼간 여기서 말하는 게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고 앞으로 유럽은 유럽끼리, 아메리카는 아메리카끼리 놀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프랑스는 또 어떻게 됐냐? 프랑스는 또 어떻게 됐냐? 그러는 와중에 나폴레옹 정부 시작하다가 나폴레옹 정부 망하고, 거기서부터 또 어떻게 다시 됐냐? 또 시민혁명 하다가 아니겠다 싶으니까 다시금 또 부르봉 왕조라고 해서 또 왕조가 다시 등장해요. 근데 거기서 원체 개판이었나봐. 루이 16세의 동생인, 죽였던 그 동생을 루이 18세를 다시금 복귀시켜요. 루이 18세를 복귀시키니까는 다시금 왕정이 다시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루이 18세의 아들인 그 샤를 10세가 왕을 다시금 하게 되는데, 프랑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계속 반복한다고. 왕으로 갔다가 시민의 그 정치로 갔다가 다시 또 왕으로 갔다가. 샤를 10세라고 하는데 얘는 좀 되게 강력한 왕을 생각했어요. 전체주의라고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 라틴 아메리카 범위에서 때? 상관없어. 그냥 들으세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샤를 10세라는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언론 출판 자유 뭐 금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언론을 다 통폐합시켰고요. 그 니들 무슨 시민 운동을 하냐 하면서, 아까 전에 뭐 테니스 코트 조약 같은 거 있잖아요. 의회 만들고 막 인간과 시민 뭐 이런 거 있었고, 또 테니스 코트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 의회 지금으로 말하면은 무슨 우리는 뭐 새누리당 민주당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열받아서, 야, 프랑스란 나라는 대단합니다. 또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7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7월 혁명 했어요? 잠깐만 교과서 한번 봐보자. 프랑스 혁명 해가지고 나폴레옹 시대하고 민족주의 확산 여기 나오네. 7월 혁명은 안 나오네. 우리 친구들 교과서에는. 이거는 이제 좀 고등학교 수준이나 이제 고등학교 수준이나 이제 좀 대학교 수준이네. 아무튼 그냥 한번 들으세요. 그냥 다 연결이 되니까요. 역사라는 것은 이게 그 장발장의 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왕을 세우자 하면서, 시민의 왕을 세우자 하면서 시민의 왕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루이 필리프라는 시민의 왕을 세워요. 루이 필리프라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왕들의 편이 아니라 처음에는 시민들의 편, 그리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정치를 주장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입헌군주제와 선거권을 인정을 해줬어요. 선거권을 인정해줬어요. 오, 시민의 왕이시여 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왕이라는 게 권력을 잡으면 또 이제 망가지거든요. 선거권을 줬는데 누구한테만 줬냐면은 부르주아라고 하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선거권을 준 거예요. 정치를 할 수 있는 참여를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만 19세 이상이 되면은 다들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죠? 여러분, 이 투표권이
굉장한 투쟁으로 인하여서 이게 생긴 거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투표권이 그냥 쉽게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투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투표권이 생긴 거지. 사람들이 그 투표권 때문에 싸웠다고요. 시민 봉기가 일어났어요. 우리한테 부르주아들한테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은 이렇게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냐, 우리한테는 안 주냐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바로 2월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7월, 2월. 그게 몇 년도냐면은 아마 이게 아마 1884년인가 그럴 거야. 아,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난리 쳐가지고 루이 필리프는 다시금 그 왕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고, 그리고 노동자가 뭐 여러 가지 선거권 제한 유지 뭐 등등등 있어가지고 왕정이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게 2월 혁명 사진이거든요. 2월 혁명 해가지고 다시금 이거 코미디라고 그랬죠.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제2공화국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임시정부를 수립해가지고 하여튼 헌법을 다시금 제정하고 보통선거 그리고 대통령을 뽑게 되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을 뽑게 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만들어요. 2월 혁명 때문에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것도 개코미디어 이게. 루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되는데요. 우리 나폴레옹 하니까 또 아까 전에 생각나는 사람 있죠. 루이 나폴레옹. 에? 이 아까 전에 그 나폴레옹의 조카가 대통령이 돼요. 이게 또 다시 또 돌아가는 거. 또 다시 돌아가. 이렇게 쌓아놓고 또 다시 돌아가. 이 사람이 그 조카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처음에 되게 잘했나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잘한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투표까지 해주면서 황제까지 만들어줍니다. 근데 얘네가 나폴레옹 삼촌한테 배웠던 거 똑같이 하면서 전쟁하고 또 토목고 농사하고 그래요. 크림 전쟁이라는 건데 그 크림반도라고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된 그 지역이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세계, 그러니까 열강들의 2차 아편전쟁, 그리고 멕시코 원정, 이탈리아 통일전쟁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프로이센 전쟁에서 비스마르크한테 지게 됩니다. 전쟁을 하다가. 비스마르크라고 해서 독일의 그 프로이센의 그 재상이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에는 물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제3공화국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프랑스의 공화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제3공화국이라고 해요. 아무튼 프랑스는 시민혁명 운동을 했다가 왕으로 갔다가 또다시 시민혁명을 했다가 또다시 왕으로 갔다가 하여튼 이걸 몇 번을 반복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되게 코미디 아니에요, 솔직히? 아이고, 그렇게 싸워놓고도 또 다시금 또 왕으로 돌아가고. 코미디요, 코미디. 역사라는 건 맨날 반복을 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또 다른 실수를,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간 그런데 이게 프랑스가 원체 정치적으로 잘했던 동네라서 이거는 굉장히 아마 분명히 문제가 나올 거예요. 문제 나올 만한 거 한번 또 짚어줄게요. 잠깐만, 여러분들 교과서 보니까 인간과 시민 권리의 선언 뭐 이런 거 있고, 이탈리아의 통일. 이거 이제 곧 들어갈게요. 민주주의와 그거 자유주의. 지금 한 30분, 40분 됐는데 지금 그래도 꽤 빨리 진행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 있나요? 너무 이게 오래돼가지고. 지호 안녕. 이제 19세기 각국 발전에 대해서 조금 말해줘야 되는데, 19세기 어떻게 흘러갔냐면은 영국은 자유주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아마 우리 친구들한테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이때 조금은 잠깐만 보자 한번. 자유주의의 확산이라고 해서 여기 써있네. 자유주의 확산이라고 해서 하여튼 자유주의는 프랑스와 영국은 자유주의, 민족주의는 이탈리아와 독일. 여러분 페이지 81페이지. 근데 이게 서로 다 영향을 받아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주의는 이탈리아와 독일. 어딨냐? 뭘로 선언. 자, 비스마르크. 자, 우선은 그 영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자유주의라고 해가지고요. 차티스트 운동. 그러니까 자유주의라고 하면은 우리가 시민으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공화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왕이 아닌 이제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쟁취하자라고 하는 게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는데, 영국에서는 첫 번째로 해가지고 선거법을 다시 바꿨고요. 거기도.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한 공장법, 12시간만 공장에서 일하게 한다. 그리고 9세 이하는 일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노동 착취를 시켰던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한다. 그리고 보통교육을 실시하게 됐어요. 19세기 때 영국은 그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제국주의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자, 독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프로이센이라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서 독일의 통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프로이센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통일을 하자 하면서 경제 관세 동맹이라고 그래갖고 모든 세금을 다 똑같이 하고 그리고 무역할 때 편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동맹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EU 연합 비슷한 거예요. 그게 프랑크푸르트라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게 됐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프로이센 국가인데 이게 이 사람이 정말 대박인 게 다들 여기서 생각하는 게 미안. 아무튼간 프랑스 이게 인터넷 방송의 한계야. 졸린 거는. 여기서 생각하는 게 대독일적 통일이냐 아니면 소독일적 통일이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독일은 우리가 오스트리아까지 포함을 해서 통일을 시켜야 된다. 아니면 소독일 때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만 통일을 하자라고 말하는 거 하는 거에 그건데. 근데 여기서 비스마르크가 그런 말을 해요. 야, 무슨 통일이 뭐 장난인 줄 아냐? 그렇게 말해갖고 되는 건 줄 아냐면서 여기서 말하는 게 야, 통일은 야 강력한 투쟁, 강력한 힘, 그러니까 피와 투쟁으로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철혈주의가 생겨나요. 그래서 무기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되는 게 바로
독일의 통일의 근본이 되던 철혈주의, 그러니까 비스마르크의 운동이었습니다. 실제로 프로이센이라는 국가는 오스트리아랑 우선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요. 1866년에. 그리고 여기서 이기니까 북독일 연방을 이제 독일의 이제 북쪽을 이제 먹게 되고요. 그리고 또 프랑스랑도 전쟁을 해요. 아까 전에 말해줬었죠. 나폴레옹 3세가 왜 물러났는가? 프로이센 전쟁과 거기서 져가지고 물러나게 됐다고. 얘랑 전쟁에서 진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굴욕이었냐면요. 1871년도에 그 독일의 제국을 설립하거든요. 비렐름 1세가 여기서 등장해요. 근데 그걸 어디서 했냐? 베르사유 궁정에서, 그러니까 프랑스 왕궁에서 우리는 이제 통일 독일이다라고 이제 말을 해요. 프랑스가 완전 개박살 난 거죠. 그러니까 19세기 이후 그리고 산업 강국이 되게 되는 독일의 민족주의가 되던 나라였습니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1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니까.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라 이탈리아도 통일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청년 이태리당이라고 해서 마치니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샤르베냐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나폴레옹 3세가 지원을 해주고 막 이래저래 그랬어요. 카보르라는 이 친구가 이탈리아 북쪽을 통일을 해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되고요. 중북부 통합을 이뤄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좋았던 게, 얘네가 운이 좋았던 게 남부 지역 시칠리아 쪽을 통해서 가르발디라는 애가, 얘 아마 우리 친구들 교과서에도 써있는 걸로 봤는데 내가 맞네. 가보트 가르발디. 남부를 다 얘가 먹어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남부 지역을 북쪽에다가, 그 북쪽에 있는 나라에다가 헌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71년도에 통일이 수립돼요. 완전 그냥 얻어 먹었다고 봐야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탈리아도 여기서 강국이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한테 아마 여기까지만 말해도 아마 그건 충분할 거예요. 이탈리아와 독일은 민족주의, 민족끼리 모여서 통일의 제국을 이뤄서 나라가 점점 강해졌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러시아도 좀 얘기가 되는데, 러시아는 아마 안 건드릴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 교과서 보니까는 러시아는 아마 안 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러시아는 그냥 가볍게만 들으세요. 하여튼 이탈리아 통일이 이렇게 됩니다. 자, 북쪽은 아까 전에 이거 분명히 중요해. 가르발디란다. 가보우트. 그리고 남부 쪽은 가르발디. 자, 러시아는 샤를 전제 10세가 뭐 정치를 하는데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하 정책,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사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추워가지고 아마 못 사는 걸 거야. 그러면 남쪽에 가서 우리가 살아보자 하면서 크림반도 지금도 싸우는데, 거기서 크림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나이팅게일이 아마 이 전쟁에서 일어나요. 이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져. 하여튼 지면은 하여튼 그 왕은 항상 이제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됐냐? 다시금 알렉산드로 2세가 지방의회, 뭐 정치,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 근간한 그런 것들을 다시금 만드는데 얘들이 잘 하질 못했어요. 개혁이 미흡했어요. 그래서 분하브로 운동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이제 분하브로라는 운동을 이제 민중소우로라고 해서 인민주의자 운동이 됩니다. 근데 알렉산드로 2세, 이 사람이 암살당해요. 무정부주의자들한테. 아무튼 난 이래저래 하면서 러시아는
혼돈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남북 전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분명 이거는 아마 배웠을 거예요. 잠깐 보니까 여러분 그거 교과서 보니까 미국 전쟁 하더만. 잠깐만 미국 독립 있네. 미국 성장 러시아 근대화. 잠깐만 여러분 교과서엔 보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 미국 혁명의 배경. 자세하게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미국도 북쪽이랑 남쪽이랑 나뉘어, 그러니까 좀 그게 좀 달랐거든요. 미국 북쪽은 주로 이제 상공업이 발달돼 있고요. 남쪽은 날씨가 좋고 그래갖고 농업이 많이 발전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9세기 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상공업에는 노예제도가 필요가 없으니까 노예제도를 반대했어요. 그리고 반면에 남쪽에는 노동력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잖아요. 뭐 목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농장 일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노예제도를 찬성했겠죠. 근데 여기서 좀 정치적인 색깔이 좀 갈리는데 미국 북쪽은 연방주의를 선호했고 우리 다 같이 연방제도로 가자. 그러니까 지금 50 몇 개의 주야. 그리고 반면에 남부는 야 우리가 필요하면 떨어질 수도 있지 하면서 분권주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바로 에브라함 링컨이 당선이 되면서 노예 해방령을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미국에는 미합중국에는 노예는 없다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요. 남북전쟁이 1861년부터 65년도까지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링컨이 이겨서 미국을 통일하게 되죠. 결국적으로 이제 국가적인 연합을 할 수 있겠고 또 이제 서부 개척하고 대륙 횡단 철도를 만들고 그리고 세계 최대의 국가를 만들어내게 되는 그 기초가 됐던 것이 아마 이 남북 전쟁의 승리에 아마 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하는 게 이제 제국주의. 자, 제국주의. 좀만 쉬었다 할까요? 지금 완전 달렸는데. 자, 이제는 제국주의예요. 친구들 교과서 보니까 제국주의 등장과 충돌 여기 있네. 오케이. 지금 한 몇 분 달렸나? 지금 한 50분 달렸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달릴까요? 지금 숫자 다 많이 빠져나갔어. 바로 제국주의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하고 끝내버립시다.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영환이한테 지금 이게 교과서를 받은 건 줄 알았더만 이게 자습서였더만. 야, 교과서를 보내줬어야지, 영환아. 자, 이게 제국주의를 풍자하는 건데요. 이 그림 아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 교과서에도 아마 있었어요. 저 때 교과서에도. 잘 봐요. 이거 흑인들한테는 완전히 짓눌러갖고 빨아먹을 대로 빨아먹고, 그리고 옆에는 이제 선교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이제 풍자를 하는 건데, 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식민지를 많이 했던 데가 어디냐면은 이제 주로 이제 아프리카와 아시아. 우리나라까지는 아니었지만 인도, 뭐 하여튼 인도까지, 중국이랑 거기까지 영향이 있었죠. 제국주의를 통해서 얘네들이 지금 말하면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이걸 말하기 전에 19세기 문화를 좀 말해줘야 돼요. 잠깐만 그림을 보자면은 풍자 캠. 자, 18세기 때는요, 그 르네상스 운동, 17세기 르네상스 운동 때문에 인간의 이상을, 그러니까 이제는 중세 시대를 탈피해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계몽주의 사조가 되죠. 그러면서 또 반면에 이제 고전주의도 많이 발달했고, 그게 쭉 이어지다가, 야, 우리 너무 인간 이성만 너무 따지는 거 아니냐, 머리만 따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감성을 또 중시하는 낭만주의가 됐어요. 주로 이제 유명한 게 바이른, 이제 푸시킨이라고 해서, 또 이제 19세기 후반 정도 되니까는 사실주의가 등장하면서 이제 만종 밀레라는 그 그림이 있는 것처럼 크게 유명했고, 이제 톨스토이가 됐고, 또 철학은 칸트와 헤겔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흘려 들으셔도 돼요. 뭐 공리주의도 이제 영국의 이제 공리주의,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행복한 것인가. 또 실증주의, 또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공산당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래서 공상적 사회주의와 과학자는 마르크스주의라든지 뭐 공산당 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이거 중학교 수준은 아니에요. 고등학교나 대학교 정도 돼야지 배우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건 별거 중요한 거 아닌데, 이게 딱 중요한 거 하나는 과학의 발전이에요. 과학의 발전. 과학의 발전이 있는데, 지금 뭐 우리 기독교에선 진화론을 별로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생물적 진화론을 찰스 다윈이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종의 기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발표한 다음에 강한 놈만 살아남는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영향이 엄청 났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중요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거는 알아요. 사회 진화론이라는 게 생겨요. 사회 진화론. 스펜서였을 거예요. 스펜서가 사회 진화론을 말하는데,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야, 생물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 국가도 마찬가지다. 강한 놈은 살아남고 약한 놈들은 죽는다. 그러면서 사회는 그렇게 발전해 나갔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제국주의의 기초가 돼요. 이 이론이. 그랬고 사람들이 여기서 기초를 해가지고 그 아시아나 아프리카 애들은, 야, 쟤네들은 우리보다 인종이 천한 애들이니까 쟤네들은 그냥 고릴라 침팬지 정도 수준이니까 우리가 죽여도 돼, 이런 식으로 가축 수준으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이게 사회 진화론 때문에. 스펜서는 중요합니다. 뭐 이제 뭐 파스테르나 뭐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괜찮고. 근데 제국주의가 이제 자신보다 이제 약한 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데, 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봅시다. 그림 준비한 게, 자, 이제 제국주의 풍자. 자, 영국 애들이 이거 인도까지 아주 그냥 다 쓸어 담죠. 그냥 이게 왜 시작되냐면, 산업혁명이 많이 되면은요, 물건이 많이 남잖아요. 그리고 또 재료가 또 필요한데, 이걸 또 갖다 팔아야 되니까는 다른 나라 가가지고 침략적인 민족주의 해가지고 아시아에다가 그 잉여 자본을
자, 원료 공급을 싸게 하고 또 상품 그걸 또 갖다 팔고 또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언제나 제국주의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일본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 쌀 뺏고 뭐하고 그러면서 또 필요한 거는 다 또 우리한테 팔고 그러면서 걔네들은 발전한 거예요. 제국주의가 전 세계 제국주의가 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연락 아무튼 제국주의가 그렇게 시작됐는데 그걸 누가 먼저 시작했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한 애들이 독일과 미국, 러시아 애들이 시작했는데 영국은 종단이라는 영국에는 종단 그러니까 종단이라고 하면요 위에서 아래로 치열한 아프리카를 치열하게 쟁탈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3C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잠깐만 내가 그거를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네. 미안해요. 영국은 이제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라고 해갖고 3C 정책 다 C로 먼저 시작하죠. 여기는 다 우리가 먹겠다 이러는 건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프랑스는 횡단 정책이라고 해서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부딪히잖아요. 그게 파쇼다 사건이에요. 파쇼다 사건. 그게 수단에서 있었던 일인데 1898년도에 거기서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끼리 야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잘해서 갈라먹자 하면서 싸웠던 게 그 파쇼다 사건인데 뭐 이래저래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독일은 3B 정책 3B 정책이라고 해서 베를린, 비잔틴, 바그다드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다 먹게 되죠. 이게 제국주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열강의 그 지배, 얘네들이 이제 열강의 침략과 동남아시아 민족운동 뭐 이런 거 이렇게 써있는데 네덜란드니 뭐니 뭐 프랑스, 영국, 스페인 해서 다 갈라먹습니다. 이게 바로 제국주의의 시작이에요. 근데 뭐 지들끼리 이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또 지들끼리 또 싸워. 그러다가 우리 친구들한테 아마 그게 없는데 1차 세계대전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얘네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싸우다가 결국엔 터지는 게 사라예보 사건 해가지고 아까 전에 그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자유주의 그걸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편먹고 이제 러시아랑 삼국 협상하고 반면에 이제 이태리랑 독일이랑 얘네들은 이제 범게르만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얘네들끼리 이제 편먹다가 이제 싸우는데 그게 바로 세계 1차 대전이에요. 아마 여기까지는 안 나갈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 다 해드렸습니다. 1시간 만에 그래도 했어. 자, 질문사항. 지금 있는 게 성준이랑 영환이냐? 누구누구 있어요? 한 번만 체크해주세요. 산업혁명? 나 니들 그거 프랑스부터 그건 줄 알고 안 했는데. 공화정이 한두 개가 아니라가지고. 자, 공화정은 민주정과 공화정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잠깐만 검색해갖고 알려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세습 군주나 선거로 뽑힌 군주 이외에 개인 또는 집단이 통치하는 정치 형태이다. 이 의미에서 근대 이전에도 그리스 국가에서 도시국가에서 일어났던 것을 공화제라고 채택한 예가 있었다.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대의정치가 구현되는 공화제는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1793년도에 일어난다. 지금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이게 공화제도가 공화정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민주주의 제도는 아니고요. 그 특권에 있는 귀족들이라든지 그 몇 명만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게 공화정이에요. 그게 과거 그리스 때부터 공화정이 시작됐고 그리고 로마 때도 공화정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였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투표권이 있었던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공화정이에요. 영국 정치, 의회 정치 파트도 들어가요. 성준아 이해됐니? 근데 공화정으로 시작해서 이제 민주정으로 이제 발전한 거죠. 프랑스 혁명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공화정을 하다가 프랑스 혁명 때문에 결국엔 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 의회 정치. 영국 의회 정치가 중요한 건요. 영국이 가장 먼저 의회 정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서로 이제 당 나누고 뭐 이런 걸 시작한 게 영국이 가장 먼저 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얘네가 지금 영국 혁명이라든지 그러는데 혹시 청교도라든지 뭐 그런 거 했어요? 그리고 무슨 명예혁명인가 아마 그런 거 있었을 건데 명예혁명 했어요? 청교도 혁명이랑? 그게 내가 알기로는 그 왕이 가톨릭 그거 다시 부활하려고 하다가 청교도 애들 빡쳐가지고 난리 나고 실패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찰스 1세 전제정치 하다가 청교도 탄압하고 크로멜 있을 거고 명예혁명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입헌 군주제인데 법이 이제 왕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산업혁명 시작하고 그거를 영향받아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증기기관차 발달. 뭐야? 영화나 뭐 지금 보내준 거 같은데 잠깐만 볼게. 봤어. 그러니까 청교도 혁명이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죠, 우리. 그 영국 장로교회에서 나타난 일이야, 이게. 그래서 청교도 애들이 열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갔잖아. 자기들한테 계속 핍박 주니까는. 막 세금 더 많이 붙이고 막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톨릭 부활시키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종교 전쟁이요 이게. 명예혁명 1688년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 강화. 이거는 내가 잘 기억이 안 난다 진짜. 이건 모르겠다. 쏘리. 아무튼 아마 얘네들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의회 민주주의가 생겼다는 거고, 의회가 생겼다는 건 이제 정치적인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생겼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뭐 여러분 뭐 제 친구 녀석도 지금 아일랜드 지금 유학 가 있고 뭐 그런데 영국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영국이란 나라도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또 어디였더라? 잉글랜드, 웨일즈 이렇게 있는데 얘네도 지역주의 장난 아닙니다. 엄청 싸워요. 다 정리는 다 해준 것 같은데 또 다른 질문사항. 지금 딜레이가 한 몇 초 정도로 다시 단축된 것 같은데. 지금 누구 있니? 지금 한 7명, 8명 있다고 하는데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 페이스북은. 주성준, 정태현, 이영환. 어떻게 좀 정리됐어요? 자, 3부제 프랑스 혁명. 연금에 상하평형 해달라고? 애덤 스미스? 사회주의. 잠깐만. 기다려봐요. 나 지금 애덤 스미스는 이제 국부론 만든 사람이잖아요. 애덤 스미스가 뭔 소리 했냐면은 어딨냐 캠. 애덤 스미스라는, 잠깐만 이거 찾아줄게. 기다려봐. 애덤 스미스. 얘가 시장을 가만히 냅둬라. 지금에 있는 자본주의의 자유방임주의를 말하는 사람인데, 시장을 가만히 냅두면은 알아서 이윤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고, 그러면 나라는 부강하게 된다라고 하셨던 개소리를 시전해 주셨던 분인데, 이게 개소리라고 판명이 됐죠. 웨이트,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미지.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 어딨냐? 안 보여. 아담 스미스 사진. 모르겠다.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영국에. 근데 그 사람이 말했던 게 뭐냐면은, 산업혁명에 있어서 계속 시장이 발전되고, 그리고 자본주의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이제 국가가 그런 걸 관여하지 말고, 회사가 일하는 거 관여하지 말고 가만히 냅두면은 거기는 점점 이제 이익을 창출해 낼 거니까는, 그러면은 저절로 나라는
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게 애덤 스미스의 자본주의 그 자유시장의 방임주의였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그걸 컨트롤하지 않으니까는 결국에 인간은 인간 욕심대로 자본을 축적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노동자에 대한 핍박이라든지 그런 게 일어나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는 영국의 노동자들 완전 어린 애들까지 다 착취하면서 생겨났던 아마 그런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산업화가 오히려 인간을 이렇게 농업에 있어서 산업화 농업 산업화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뭐였더라 까먹었네. 하여튼 근대화가 이제 이뤄가는 과정이 딱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생겨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도시 문제부터 시작해서 노동 문제, 노동자들의 문제.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얘네들은 이제 몇백 년을 거쳐서 이런 문제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이거를 해버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1900 그러니까는 45년도에 해방이 되면서 60년, 70년, 80년까지를 우리나라를 산업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농업 시대에서 그걸 한 30년 하고 그리고 90년대는 좀 이제 민주 정치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투표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90년도, 80년도, 90년도, 2000년도 거의 20년간은 그거를 이제 쌓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연세대라든지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명지대학교라든지 거기서 그렇게 대학생들이 피 많이 흘려갖고 지금 얻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투표권들이. 그리고 이제 저는 선진화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나아갈 방향이 이제 그러니까 산업화, 이 다음에 근대화, 그 다음에 선진화로 이제 넘어가는 지금 우리나라 단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뭐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는 과거로부터 이제 현재를 알 수 있고 또 이제 미래를 추출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어떻게 이해됐어요? 영국 산업혁명 더 궁금한 거 있습니까? 사회주의? 오케이. 처음 하다 보니까는 칠판을 역시 두고 해야 돼. 컴퓨터만으로 하는데 이게 해보니까 소리 왔냐? 정인이 형은 웬일이요? 태연이는 고등학생이잖아. 이게 중학교 수업이야 지금. 제가 예상한 것만큼 재밌진 않았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지금 우리 중학교 친구들 시험 기간이라서 역사 한번 훑어줬어. 또 다른 질문. 자, 이 스토리 어느 정도 이제 역사의 흐름을 어느 정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역사
이것만 알면, 키포인트만 알면은 뭐 재미없었어? 할 말이 없다 야. 역사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또 역사는 연동돼 있어요. 각 나라마다 이 나라가 일 터지면 저 나라도 같이 일 터지고, 여기가 좋아지면 여기도 또 이런 영향이 있고, 또 전쟁도 하고, 그러면서 다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역사라는 건 큰 흐름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문제 있잖아요. 문제 풀으시고요. 수요일부터 시험이죠? 여러분, 나도 지금 토요일 날 시험인데 그래도 친구들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준비해 준 거예요. 아무튼 어려웠다면 죄송합니다. 최대한 쉽게 한다고 했는데도 아무튼가 안 됐어요. 어, 이때 우리나라는 정약용, 정조, 그때 아마 시작했어요. 프랑스 혁명했을 때 아마. 그리고 이게 지금 제국주의 시작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슬슬 일본으로부터 먹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공부들 하시고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와주신 분들 감사하고, 지금 누구누구 있냐 댓글 한번 체크 좀 해줘봐. 정기원 있냐? 정도환, 사준규. 우선 녹화 시켜놨으니까요. 우선은 다시 또 올려드릴게요. 페이스북으로는 아마 안 올라갈 거예요. 아마 지워질 거예요. 방송 끄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